안녕하세요. 카카오 게임즈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에디입니다. 이프카카오 2022 웹 RTC 기반 게임 리모트 플레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게임 리모트 플레이에 웹 RTC를 도입하게 된 이유를 소개하고 웹 RTC 기반 게임 리모트 플레이 백엔드 아키텍처를 공유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민했던 백엔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소개한 후 세션 요약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웹RTC를 처음 접하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짧은 발표 시간으로 인해서 웹RTC의 상세한 내용을 전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개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리모트 플레이에 웹RTC를 도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리모트 플레이 개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MMORPG 게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MMORPG는 다수의 게임 사용자가 온라인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MMORPG에서는 게임 속 캐릭터의 레벨과 능력치가 중요해서 게임 사용자는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 사냥은 온라인 게임 공간의 내 캐릭터가 자동으로 몬스터를 사냥하며 레벨과 경험치를 쌓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동 사냥을 활용하면 시간 없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내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사냥으로 실행 중인 내 캐릭터는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사냥 중에 장시간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는 게임 속 내 캐릭터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원격 데스크톱입니다. 원격 데스크톱을 사용하면 집에 실행 중인 PC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접속해서 게임 상태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는 쓸만하지만 정상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에서는 PC에 실행 중인 게임을 인터넷 연결을 통해 원격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리모트 플레이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리모트 플레이는 게임 스트리밍의 한 종류입니다. 게임 스트리밍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라이브 방송 스트리밍은 자신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게임 영상을 송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클라우드 게임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서 동작하는 게임을 정기적인 요금을 내고 본인의 디바이스에서 스트리밍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서비스입니다. 리모트 플레이는 내 PC에 실행 중인 게임을 본인의 원격 디바이스에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게임과 리모트 플레이는 집이 아닌 곳에서도 PC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차이는 리모트 플레이는 데스크탑 PC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클라우드 게임은 데스크탑 PC를 구매할 필요가 없지만 유료 서비스를 구독해야 합니다. 두 가지 서비스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번 세션의 주제는 리모트 플레이입니다. 리모트 플레이가 무엇이고 왜 시작하였는지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럼 리모트 플레이에 웹RTC는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웹RTC는 웹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의 약자로 구글의 행아웃 개발팀에서 처음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행아웃 개발팀은 영상 채팅 서비스에 플러그인 없이 브라우저만으로 영상 및 음성을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기술이 바로 웹RTC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비대면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로 인한 온라인 화상회의 비중이 늘어났으며 오디오 기반 소셜 서비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위한 기술이 바로 웹RTC이며 메타버스, 게임 스트리밍, 헬스케어 등 다양한 업계에서 웹RTC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RTC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와 리모트 플레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화상회의 서비스에서는 카메라에 의한 영상을 웹RTC를 사용해서 양방향으로 통신합니다. 반면에 게임 리모트 플레이에서는 영상 데이터는 단방향으로 전송하게 되는데요. PC에 실행 중인 게임 영상을 원격 디바이스에 전송하고 원격 디바이스에서는 게임 영상을 재생하고 가상 컨트롤러에 의한 게임 플레이 데이터를 PC에 전송합니다.
두 서비스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WebRTC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사실 게임 영상을 통신하는 방법은 WebRTC 외에도 다른 기술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리모트 플레이에 WebRTC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미디어 통신입니다. 원격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때 단 1초의 지연이 발생해도 게임을 정상적으로 플레이하기 어렵습니다. 실시간 통신을 위해 설계된 WebRTC는 일반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HTTP입니다. PC 게임의 영상을 원격 디바이스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실시간 통신이 필요하지만 HTTP만으로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술은 바로 웹소켓과 WebRTC입니다. 웹소켓은 양방향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지만 다수의 사용자가 웹소켓 서버에 연결되어 게임 영상을 통신한다면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버를 통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끼리 직접 통신하는 방법입니다. WebRTC는 클라이언트끼리 실시간으로 미디어를 통신하는 기술입니다. 게임 리모트 플레이에 WebRTC가 필수인 두 번째 이유는 별도의 플러그인인 설치가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게임 리모트 플레이는 게임 화면을 캡처하고 인코딩한 후 원격 디바이스로 전송합니다. 원격 디바이스에서는 전달받은 게임 영상을 디코딩해서 화면에 재생합니다. 그리고 게임 화면 위에 가상 컨트롤러에 보여주고 터치 이벤트에 의해 조작된 게임 플레이 데이터를 PC 클라이언트에 전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WebRTC의 기본 스펙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세세한 기능은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하지만 스트리밍 핵심 기능은 WebRTC에서 제공하며 크롬 브라우저 같은 최신 브라우저에서는 기본적으로 WebRTC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인터넷입니다. 저사양 모바일 폰에서도 용량이 큰 게임을 설치할 필요 없이 원격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플레이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게임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데모를 준비하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모니터는 PC 게임 클라이언트입니다. 손으로 들고 있는 원격 디바이스는 모바일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언리얼 엔진 기반 샘플 게임으로 데모 촬영을 위해서 PC 게임 클라이언트 바로 근처에서 모바일로 원격 접속해서 게임을 플레이 중입니다. 실제로 리모트 플레이는 같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며 멀리 떨어진 외부의 장소에서 원격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게임 리모트 플레이에도 활용되는 WebRTC에 적합한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션은 한 달 전에 미리 촬영을 했는데요. 미리 녹화된 영상을 제공하는 이프카카오는 굳이 WebRTC를 활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스트리밍 세션으로 라이브 코딩을 하면서 발표했다면 WebRTC가 매우 적합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게임 리모트 플레이에 WebRTC를 도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제부터 WebRTC 플랫폼의 백엔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WebRTC 백엔드 아키텍처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피처는 시그널링 서버와 턴 서버입니다. WebRTC는 실시간으로 영상 음성 데이터를 통신하는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상대방의 IP, 미디어 유형, 코덱 등 초기화하는 과정을 시그널링이라 부르며 이를 지원하는 서버가 시그널링 서버입니다. NAT는 퍼블릭망과 내부망에 IP와 포트를 매핑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스턴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NAT 환경에 있는 경우 퍼블릭 종단에서 접근 가능한 IP와 포트를 찾아서 P2P 통신이 가능하게 합니다. 스턴 서버를 사용해도 P2P 통신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턴 서버를 구축해서 게임 영상을 대신 전달해 줘야 합니다. 턴 서버는 영상을 대신 전달하기 때문에 서버 리소스가 소모됩니다. 그럼 시그널링 서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게임 영상을 통신하기 전에 세션 디스크립션 프로토콜 SDP라는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SDP는 연결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서로 간의 미디어, 네트워크 등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오퍼 SDP는
연결을 시도하는 원격 디바이스가 생성하는 SDP입니다. Answer SDP는 연결을 수락하는 PC게임 클라이언트가 생성하는 SDP입니다. 리모트 플레이에서는 원격 디바이스가 연결을 시도하는 피어가 되고 PC 클라이언트는 연결을 수락하는 피어가 되는데요. SDP를 주고받는 이 모든 과정을 시그널링 서버를 통해서 수행합니다. 시그널링 과정은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웹소켓 기반으로 동작하며 두 클라이언트는 시그널링 서버에 미리 연결된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먼저 최초 연결을 시도하는 원격 디바이스는 오퍼 SDP를 생성해서 시그널링 서버에 전달합니다. 시그널링 서버는 원격 디바이스에서 받은 오퍼 SDP 데이터를 PC게임 클라이언트에 전달해 줍니다. WebRTC 연결을 수락하는 PC게임 클라이언트는 오퍼 SDP를 잘 수신하면 응답으로 Answer SDP를 생성해서 시그널링 서버에 전달합니다. 시그널링 서버는 PC게임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Answer SDP를 원격 디바이스에 전달합니다. 오퍼 SDP, Answer SDP를 서로 주고받은 이후에 ICE 캔디데이트 과정으로 연결 후보를 교환합니다. 여기까지가 시그널링 서버의 역할입니다. 시그널링 이후 최적의 경로를 사용해서 게임 영상 그리고 게임 조작 데이터를 클라이언트끼리 직접 통신하게 됩니다. 리모트 플레이는 내 계정으로 접속한 게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적합한 클라이언트에 SDP를 전달하는 역할이 시그널링 서버의 핵심 기능입니다. WebRTC 스펙에 시그널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는 없습니다만 실시간 양방향으로 SDP를 전달해주는 기술은 웹소켓이 가장 적합하며 웹소켓 서버의 특성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는 시그널링 서버에 소켓 커넥션을 유지합니다. 만약 PC게임 클라이언트는 A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있고 원격 디바이스는 B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격 디바이스에서 전송하는 오퍼 SDP는 B 인스턴스에 전달합니다. 이때 B 인스턴스는 PC 클라이언트의 SDP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A 인스턴스에 펍석 기반으로 메시지를 발행합니다. 메시지를 발행하는 순간 서브스크라이브하고 있는 A 인스턴스에서는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PC게임 클라이언트에 전송합니다. 이렇게 펍섭 아키텍처를 연동해서 시그널링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백엔드 아키텍처의 두 번째는 스턴 서버와 턴 서버입니다. 원격 디바이스는 나트 환경에 있고 들어오는 연결에 제한된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환경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게임 영상 데이터는 PC게임 클라이언트와 원격 디바이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원격 디바이스는 수신 패킷에 대해서 닫혀있기 때문에 게임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없습니다. 이때 스턴 서버는 원격 디바이스에 통신 가능한 나트에 매핑된 공인 IP 주소와 포트를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줘서 게임 영상을 수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경우에는 나트 환경에서 P2P 통신을 합니다. 스턴 서버는 두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 리소스 부담은 없습니다. 만약 스턴 서버를 사용해도 통신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게임 영상 데이터를 대신 전달해주는 턴 서버가 필요합니다. 스턴 서버와는 다르게 턴 서버는 게임 영상 데이터를 중계하기 때문에 서버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턴 서버는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 리모트 플레이에서는 코턴이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스턴 서버와 턴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스턴 서버는 많습니다만 턴 서버는 직접 구축하거나 상용화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상황을 고려해서 적합한 아키텍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초반에 보셨던 아키텍처를 다시 보겠습니다. 리모트 플레이에서 게임 영상을 통신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 클라이언트가 그 어떤 방화벽 또는 나트 없이 직접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스턴 서버를 사용해서 나트가 매핑한 클라이언트의 공인망 주소로 통신하는 방법입니다. 이 역시 P2P 통신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유일하게 P2P 통신이 아닌 턴 서버에 의한 릴레이 통신입니다. WebRTC는 3개의 후보 중에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통신을 합니다. 지금까지 웹 RTC 백엔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공유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민했던 백엔드 관련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그널링 서버 기술 스택입니다. 시그널링 서버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SDP를 전달해주는 역할에 충실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기술 스택이어도 전혀 상관없을 것입니다. 기존 사내 지원 부서에서 AWS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 펑션으로 구축된 시그널링 서버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스프링부트 기반의 시그널링 서버를 신규로 구축했습니다. 어떤 기술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단지 개발팀에서 유지보수하기 좋고 요구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그널링 제이슨 스펙만 맞춘다면 다른 기술 스택을 선택해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한 언리얼 엔진이 아닌 유니티 엔진을 연동해도 시그널링 프로세스는 동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웹RTC 시그널링 서버의 역할인 시그널링을 위한 기능, 즉 SDP를 전달해주는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시그널링 서버는 심플한 기능으로 시작하였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득이하게 역할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시그널링 서버에 복잡한 로직이 추가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며 웹RTC 프로젝트의 백엔드 파트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리모트 플레이 연결 종료 시 원격 디바이스의 사용자는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격 디바이스가 종료되었다는 신호를 반대편의 PC게임 클라이언트의 시그널링 서버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그널링 서버에 해당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서비스 도메인 로직을 시그널링 서버에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데이터 채널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과 피어 커넥션의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리모트 플레이는 하나의 게임 계정의 다수의 기기에서 원격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리모트 플레이 중복 접속 시 기존 접속은 끊기고 신규 디바이스에서 시그널링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시그널링 서버에서는 기존 연결을 끊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웹RTC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면 기존 연결을 끊지 않고 두 개의 원격 디바이스에서 동시에 원격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1:1 리모트 플레이라는 가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참고로 중복 접속에 대한 기능 역시 시그널링 서버에서 구현하는 방법 말고 웹RTC 데이터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웹RTC는 자바스크립트 API를 사용하는데 웹이라는 환경은 자연스럽게 기술의 보안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PC게임 클라이언트와 원격 디바이스에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시그널링 서버는 TLS로 암호화되어서 제공해야 합니다. PC게임 클라이언트와 원격 디바이스는 IDP 인증 후에 리모트 플레이가 가능하며 게임 화면 영상과 게임 조작 데이터는 UDP에서 SSL 기술이 구현된 암호화 프로토콜인 DTLS에 의해 통신합니다. 또한 웹RTC를 지원하는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크롬 같은 브라우저는 보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슈가 생기면 보안 업데이트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그널링 서버는 원격 디바이스의 신원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유효성을 직접 검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그널링 서버와 독립적으로 원격 디바이스에 대한 인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IDP를 통해 인증 유효성 체크를 통과한 사용자에 한해서만 SDP를 전달해야 합니다. 턴 서버는 보안 목적도 있지만 불필요한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용된 사용자에게 통신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픈소스인 코턴의 인증키 저장 로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2차 보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지만 추가 보안 기능은 서비스 오픈 이후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시그널링 서버와 턴 서버를 구축하면 기본적인 웹RTC 통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엔드 파트에서 추가로 고민해야 할 주제는 바로 미디어 서버입니다.
하나의 PC 클라이언트가 다수의 원격 디바이스에 통신을 하게 되면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위한 중복 인코딩, 중복 스트리밍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의 부하가 발생합니다. 세션 초반에 설명한 게임 스트리밍의 3가지 유스 케이스 중에서 라이브 방송 스트리밍 기억하시나요?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미디어 서버가 반드시 필요하며 SFU 또는 MCU 방식으로 미디어 서버 아키텍처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의 리모트 플레이는 1:1 통신이기 때문에 미디어 서버는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게임 화면을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유하거나 친구와 내 게임을 원격으로 같이 플레이하는 서비스에는 미디어 서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션을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 사용자의 플레이 환경 개선을 위한 웹RTC 기반 게임 리모트 플레이를 개발하였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대용량의 게임을 설치하지 않아도 플러그인 설치 없이 저사양 모바일에서도 원격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백엔드 시스템의 핵심 모듈은 시그널링 서버와 스턴 서버, 턴 서버입니다. 시그널링은 상대방의 IP 주소 등 사전 협의하는 과정으로 시그널링 서버에서 제공합니다. 게임 영상을 통신하는 3가지 방법으로는 직접 통신하는 방법, 스턴 서버에 의해서 나토 환경에서 P2P 통신하는 방법, 턴 서버에 의해서 릴레이 통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엔드 파트에서는 시그널링 서버의 역할, 웹RTC 보안 및 미디어 서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웹RTC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웹RTC 프로젝트는 백엔드뿐만 아니라 프론트엔드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아쉽지만 프론트엔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는데요. 웹RTC를 배워보고 싶으시거나 또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심 있는 개발자분들은 간단한 1:1 화상회의 서비스를 개발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턴 서버는 외부에 공유된 서버를 사용하시면 되며 턴 서버와 미디어 서버가 없는 환경에서 먼저 개발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같은 로컬 네트워크 환경, 예를 들어서 같은 공유기에 연결된 클라이언트는 턴 서버 없이 P2P 통신이 가능할 것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에서는 빠르면 올해 4분기에 MMORPG 게임의 리모트 플레이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또한 리모트 플레이 외에도 사용자의 게임 플레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 서비스 오픈 전이라서 기획에 대한 내용을 미리 공개할 수는 없지만 리모트 플레이를 포함한 앞으로 공개되는 카카오 게임즈의 서비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심 있는 개발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